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비핵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일본에서 김수영, 김일성 종합대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종우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장이 이끄는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단이 일원인 그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신사였습니다. 처음 말을 걸었을 때의 긴장감이 곧 사라진 것도 그런 성품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대화할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어느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그가 느닷없이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닦아세웠습니다. 갑작스런 분노의 격발, 착해 보이는 얼굴에 뚜렷이 새겨진 살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말을 붙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권 북측 대표가 버럭했다는 소식에 22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담을 마치고 공개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리선권 대표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불쑥 목청을 높여서 남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정건 대표는 남측 언론이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비핵화 요구를 남북관계의 장애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괄괄하다는 이성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수용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경제학자였으니 경제난 대외 채무 문제가 자극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김수용의 뇌관을 건드린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리선권에게도 그게 있었습니다. 바로 비핵화입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국내 보수 세력과 미국은 한 목소리로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는 소용없는 일이라면서 비핵화부터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비핵화가 북한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는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북한 헌법,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당 규약, 핵 보유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제7차 당대회 결의를 모두 폐기하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해내지 못했던 김정은의 역사적 대업이 사실 사기였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60여 년 만에 이룬 염원을 저버리고 체제 안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대화와 협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남북관계는 10년간 단절되었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설마 핵은 나쁘다는 말에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에 나설 거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북한이 핵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리었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지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북한은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핵무기가 우리 인민의 피 어린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억제력으로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시우려는 폭제의 핵구름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핵이 가져다 줄 미래를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핵화한다거나 외부 압력이 무서워서 비핵화한다거나 무조건 비핵화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꿈입니다. 깨야 합니다. 비핵화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옳다 해도 아무런 준비 없는 비핵화는 공허한 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묻지마 비핵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표현으로서의 비핵화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현실을 바꾸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이데올로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 공세로서의 비핵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적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비핵화를 다그치는 겁니다. 비핵화 실용주의입니다. 비핵화 이데올로기든 비핵화 실용주의든 그 어느 것이든 비핵화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남북 대화로 나오게 만든 직접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핵무력 완성선언, 대북 제재 압박이 북한을 대화로 손해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남북 대화의 꼭지를 딴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입니다. 북한은 군사훈련에 관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훈련을 연기할 2월, 3월과 훈련을 재개하게 될 4월, 5월은 완전히 다른 시공간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의 세상을 닫고 다른 세상을 여는 것만큼 결정적입니다. 4월 훈련을 재개하는 순간 2, 3월의 대화 국면은 찰나의 불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2월, 3월의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적어도 9월까지 훈련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정은은 9월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대경사로 기념하겠다면서 이 민족적 대사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물론 핵 동결 합의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교차 상태는 선거에 불리합니다.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거나 아니면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북미 간 극적 대화로 핵동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문턱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은 자기만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누구든 선을 넘으면 예고 없이 물어뜯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데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을 한다고 험담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의 버럭 성질은 개인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특질입니다. 북측을 만나게 됐으니 비핵화를 우선 따지라는 것은 망치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불발탄을 두드려 보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 핵무장의 근거인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려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평화체제 전환을 하려면 한미연합 훈련 전면 중단은 물론 군축, 동맹해변화,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역할 전환,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비핵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